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도내 학생들의 수능 성적을 자체 분석했습니다. 국영수 1등급에서 2등급의 학생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모두 줄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88개 고등학교에서 수능 성적을 제출받아 올해 성적을 자체 분석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어와 영어, 수학은 지난해보다 1, 2등급 비율이 모두 줄었습니다. 국어 1, 2등급 비율은 4.8%로 지난해보다 0.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영어 1, 2등급 비율은 13.8%로 역시 1.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수학 1, 2등급 비율도 3.1%로 지난해보다 1.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최고 등급 학생 비율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특히 수학의 경우 표준 점수가 낮게 형성되는 과목을 도내 학생들이 많이 선택해 다른 지역보다 표준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문계적 성향에 좀 쉬운 쪽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선택하는 성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 수학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의대 정원 확대로 최상위권 N수생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수능이 계속 어렵게 출제되면 강원도 학생들의 수능 결과 역시 계속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규모 고등학교가 많은 강원도 특성도 입시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 지금 소재하고 있는 학교가 한 52%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의 그 소규모 학교 속에선 그 아이들이 내신을 준비하거나 수능을 준비하기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강원도교육청은 국어 과목의 경우 1, 2등급 비율은 줄었지만 3, 4등급 비율은 지난해보다 올라 전체적으로 중위권 학생 비율이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교육청은 수능 준비를 위해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고3은 물론 중3부터 학력 신장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농촌마을 주민들의 상수원인 정선 가리왕산의 청정계곡이 제설제로 뒤덮인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벌목업체에서 목재를 나르려고 눈이 얼어붙은 인도에 염화칼슘을 뿌린 건데 산림당국은 규정이 없어 벌어진 일이라며 현장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군 가리왕산 휴양림 인근의 계곡. 얼마 전 내린 눈에 임도 곳곳이 얼었는데 출입이 통제된 산 중턱에 눈이나 얼음을 볼 수 없는 임도가 나타납니다. 자세히 보니 제설제인 염화칼슘을 뿌렸습니다. 계곡을 따라 있는 임도에는 이렇게 제설제가 뿌려져 있는데 경사로에는 소금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첩첩산중에 제설제를 뿌린 건 빙판길이 된 임도를 차량으로 이동한 벌목 업체였습니다. 나무는 언제 최근에 날랐는지요? 지금 끝난 것 같은데 한 3, 4일 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곳은 산림 정화구역이면서 마을 상수도 취수구역이라 오염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설제 염화칼슘은 계곡물로 유입될 수 있고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제설제가 뿌려진 곳에서 1km 아래 취수장은 이 마을 300여 가구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지만 문제는 임도에 관한 제설제 사용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국유림관리소는 벌목업체에서 제설제를 제거해 원상복구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사고가 많이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물고고 했던 저희 앞으로 관리 감독만 철저히 해서 이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여튼 주의하겠습니다. 한편 정선군은 해당 구역이 마을의 취수원이긴 해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직접적인 오염원 유입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취수장 수질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임도의 제설제 사용 규정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정부가 디지털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을 K-디지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강원도에선 처음으로 디지털 트윈 분야 수료생이 배출됐습니다. 디지털 전문 인력이 부족한 지역 산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김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VR 기기를 착용하고 자동차 부품 조립 공정을 실습합니다. 화면에는 공장과 똑같은 작업 환경이 펼쳐지고 조작 버튼을 누르면서 순서에 맞게 자동차 부품을 조립합니다. 위험하거나 복잡한 공정은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미리 손에 익힌 뒤 작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어 위험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고가의 고압 산소 치료 기기도 VR 기기로 미리 작동시켜 볼 수 있어 업체로선 해외 수출이나 국내 판로에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렇게 현실 세계를 쌍둥이처럼 똑같이 가상현실의 3D 모델로 구현하는 게 디지털 트윈인데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디지털 트윈 분야 전문 인력이 배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K 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통해 18명의 디지털 트윈 인력을 양성했습니다.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에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촬영부터 편집, 3D 구축, 유니티 프로그램까지 6개월 동안 1,008시간에 걸쳐 집중 훈련했고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의료기기 업체, 한지 개발원과 협업해 실무 프로젝트까지 마쳤습니다. 수료생들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게임 웹 개발자 등 강원 지역에 부족했던 실감형 콘텐츠 제작 인력으로 공급됩니다. 이펙터가 그 게임 속에서 나오는 효과를 담당하는 업무인데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펙터라는 직업을 진로로 삼게 되었습니다. 또 프로젝트 완성물은 지역 전략 산업인 자동차 부품 공정과 한지 체험, 의료기기 판로 확대에 사용되게 돼 실감형 콘텐츠 제작에 경제적 부담이 컸던 지역 업체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의료기기에 인증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서 나중에 어떤 오류를 검증하려고 하면 굉장히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가상현실에서 이미 그러한 오류들을 미리 검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K 디지털 트레이닝은 구직자면 누구나 무료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어 청년 구직자나 경력 단절 여성 등도 경제적 부담 없이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불모지였던 강원에 디지털 실무 인재를 양성 공급하는 K 디지털 트레이닝. 디지털 트윈 분야는 오는 1월 3일 2기를 모집합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전국의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도의 워라밸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지역별 일생활균형지수에 따르면 강원도의 일생활균형지수는 50.9점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 58.7점보다 8점이나 낮고 가장 높은 서울보다 14점이나 낮습니다. 강원도는 근로시간과 휴가 등을 평가하는 일 영역과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조사에서 전국 15위를 기록한 강원도는 올해 조사에서 꼴찌로 추락했습니다. 올해 10월 강원도에서 태어난 아기가 처음으로 500명대로 떨어지면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10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613명이었던 강원도의 출생아 수는 올해 10월 537명으로 12%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10월 달 강원도 사망자 수는 1,309명으로 출생아 수를 크게 웃돌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10월 강원도 혼인 건수는 464건으로 1년 전보다 52건이나 줄었고 이혼 건수는 240건으로 1년 전보다 49건 줄었습니다. 내년 22대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3지대 신당 파급력에 지역의 정치권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어제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이준석계로 알려진 강원도 총선 예비후보는 신당 합류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아직까지는 신당으로 이탈 움직임이 파악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신당 예고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지역에서 탈당해서 합류할 인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의당과 진보당, 녹색당과 노동당 등 강원도 진보 4당이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정치 다양성을 보장하지 않고 양당 기득권 정치만 강화하는 병리편 비례대표제의 회기를 중단하라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 또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기 위한 꼼수를 부릴 수 없도록 위성정당 방지법을 즉각 처리하고 소수 의견까지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자 어르신들에게 돌봄 일자리를 제공해 어린이들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공익사업이 추진됩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어제 강원형 늘봄학교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춘천과 원주, 강릉, 동해, 속초에서 우선 시범 운영하기로 하고 시군별로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춘 어르신들을 모집해 초등학교에 배치한 뒤 방과 후 틈새 돌봄과 보조 강사, 안전관리와 행정 업무 등을 맡길 예정입니다. 올해 강원도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매매가를 크게 웃돌아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 증가가 우려됩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강원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는 매매가의 210%를 상회하고 있어 미분양 적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 강원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511세대로 평창이 215세대, 춘천이 60세대 등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최신하에 공개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8개월 동안 2억 2,90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강릉의 건설업체 등 86개 법인과 18개월째 6,20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속초의 자동차 공업사 근무자 김모 씨 등 217명의 개인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명단은 납부기한이 1년 지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와 납부기한이 2년 지난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로 공개 명단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제군 문화재단은 내년 1월 19일부터 28일까지 인제군 남면 부평리 빙어호 일원에서 개최하려던 빙어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겨울철 강수 증가로 수양강댐 수위가 지난해와 비교해 3m 이상 높아 행사장 조성과 결빙에 어려움이 있다고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신 내년 여름 휴가철에 맞춰 빙어호에서 캠핑과 물을 주제로 한 여름 축제를 마련하는 등 최근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사계절 관광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경호 교육감 공약 사업인 춘천 오니 삼천지구 초등학교 설립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통해 오니 삼천지구 초등학교 설립 교육환경평가를 심의한 결과 불승인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일조 기준 불만족, 인접한 도로와 철도로 인한 소음 기준 초과, 부지 형태에 따른 과도한 공사비, 적정 면적 확보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도교육청은 TF를 구성해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핀란드 산타마을의 산타클로스가 4년 만에 화천 산천어 축제를 찾습니다. 화천군은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산타의 고장으로 알려진 핀란드 로바니메이시에서 산타가 산천어 축제장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산타는 오는 1월 12일부터 이틀 동안 화천 어린이 도서관과 화천 산타 우체국, 산천어 축제장에서 방문객을 만납니다. 세계 겨울의 도시시장회의 회원도시인 화천군에는 지난 2017년 처음으로 산타가 방문했습니다. 강원도 최초로 하이브리드 항만 순찰선인 해파랑 3호가 오늘 취항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예산 48억 원이 들어간 오신 1톤급 해파랑 3호는 디젤 엔진과 함께 배터리를 장착됐고 디젤 엔진이 없이도 8.6 노트로 1시간 동안 운항할 수 있도록 건조됐습니다. 목포항과 강릉 안인항에 배치되는 해파랑 3호는 최대 승선 일원 14명에 최고 속력 34노트까지 낼 수 있어 입출항 지원과 해상 질서 유지 업무 등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춘천시에 캄보디아 계절 근로자가 추가로 들어올 전망입니다. 춘천시는 어제 캄보디아 포능펜시에서 노동직업훈련부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캄보디아 계절 근로자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춘천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209명, 올해는 356명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춘천시는 계절 근로자 도입 국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과 현대차가 추진하는 목계리 이모빌리티 특화단지 내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평가센터 관련 국비 15억 원 반영이 확정됐습니다. 횡성군은 확보한 국비 15억 원과 지방비 13억을 더한 28억 원으로 내년부터 관련 평가센터 설계에 착수합니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 안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국회에서 복구 통과되면서 2027년까지 173억 원을 투입해 800제곱미터 센터를 짓는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